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상승이 무섭습니다. 최근 중국 국영언론 인민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생산수단이 열악하고 보유 수량이 부족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중국이 가진 둥펑 미사일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은 물론 보유량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어불성설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든 미사일은 제1급 극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며 그나마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에 일반적으로 한국과의 미사일 규모를 짐작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게끔 미사일 전력 축소 발표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외 언론은 한국의 미사일 보유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다린 현무5의 양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 미사일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여 발 이상의 신형 현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70여 개 이상의 현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좀처럼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현무5급의 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한다는 것은 상식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분석한 보유량을 본다면 현무스치 미사일의 경우 최소 800력이 남짓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놀라운 것은 1000에서 1500km 사거리에 육박하는 현무3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하였고 이후 1년 뒤 곧바로 손원 1급 잡수함에 탑재된 채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1년에 대량 80기 남짓을 제작해왔다는 사실인데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탄도미사일 조달률은 40여 기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바닥난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여 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만 하는데 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치로 미사일 물량이 축적되는 반면 한국은 더욱 빠르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70기 이상 될 수 있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많은 외란과 호란으로 후천성 방어 본능이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방어전쟁이라면 이골란 것이 바로 한민족인데요. 중국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다량 보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요청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높은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발사 현무미사일은 기존 탄도 중량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더 높은 1급 전략 무기체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급 전략체계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방식을 정리한 전술이나 부대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2급인 전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이익이 있을 때 쓰는 말인데요. 보통 가장 및 단계 기술을 가진 유도탄 체계를 사거리 100km 이하급으로 나누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적 탱크를 잡을 정도의 대전차 미사일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체계를 현무원 등을 중거리 발사대로 칭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거대한 그 이상부터는 이제 현무포부터는 완전히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거리 5000km와 탄두 중량 9톤의 모두 같은 유도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나마 UN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5개국 정도가 이 정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무기가 현무5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다 보니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사령부들이 탄도미사일 위주로 전략체계 부대를 편성하고 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략사령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군사강국의 요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탄도미사일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일부분이 누리호를 통해 습득되었으며 현무 미사일은 최대 9톤 이상의 대형 탄두를 장착하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어
철저하게 방어되고 있는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도 단숨에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작전급 미사일입니다. 한두 발뿐이라면 전장의 판세에 약간 영향을 주는 정도겠지만 수천 발을 쏠 수 있다면 큰 영토를 가진 중국에조차 엄청난 치명적인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최소 5,000발 이상 보유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욱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는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내용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계획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대한민국이 세계 상위권에 포함되는 강대국급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원전 사용 후 플루토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처럼 외세에 방해만 없다면 생산시설을 포함해 기술적으로는 연탄을 찍어내는 것 마냥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최고위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상위권인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핵무장까지 단숨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현무 핵 개발 당시 비밀리에 추진된 만큼 계획 역시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첨단 기술의 융합체인 미사일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본 기술을 확보한 후 마지막에 모든 기술을 결합해 자체 개발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우수한 미사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최신형 현무5 미사일은 군 관계자의 주장대로 외기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뒤 최대 중량의 탄두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4 미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 한국군이 적국을 상대로 대량 응징작전에 사용할 현무5 미사일의 후속작인 현무6와 현무7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신형탄도 체계가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는 충격적인 속도로 다양하게 개발 영역을 늘리는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센터에서는 75톤 엔진 4개를 묶은 클러스터링 연소시험을 완벽히 성공해내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신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순수한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 우주 발사용 로켓이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소 시험으로 엔진의 내구성까지 시험하고 군사위성을 실은 채 발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게 300kg의 한국산 위성 여러 개를 실은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등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형 발사체 본부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고체 엔진 4기가 사용돼 총 300톤의 추력을 발생, 4기의 엔진이 마치 2개의 엔진이 작동하는 것처럼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며 극한의 성능을 내야 하고 완벽하게 통제돼야 하는데 이 중 한 개라도 연소에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추력을 내지 못하므로 이러한 엔진을 합치는 한국산 클러스터링 기술이 로켓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수량의 국산 군사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중국 H-6K 폭격기들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장체계가 빠르게 개발되는 한편
미국과 연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다수의 폭격기를 출격시켜 한국의 영토에 있는 표적에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대한민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스케일의 전투기 출격을 시키기 어렵기에 대한민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한반도 주변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가 빠르게 개발되자 더욱 극심하게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핵전력 강화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력 건설을 하고 ICBM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언론은 한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 공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포가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3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한국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되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는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포와 함께 사거리 1500km 현무포 개량형인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우려하던 일을 기어코 해낸 한국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차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현무포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급진적인 개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기사를 통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1에서 2톤 탄두 무게로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활용한 벙커버스터 BLU-109의 경우 870kg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둥펑 26과 비슷한 사거리를 갖게 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무5의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중국 측은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에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너무 뛰어난 오버스펙이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을 선택한 것은 명명백백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주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필사의 각오로 무기 전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무5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현무5는 지상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 현무5를 장착하여 서해의 깊은 바다를 잠행하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까다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건드릴 경우 그것이 강대국이라도 최소한 동기어지는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5뿐 아니라 현무6까지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무6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3분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전 현무투가 포착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포를 공개했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항시 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변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극비리의 기술력을 개발한 뒤 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엣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 시대엔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이어질 염두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 경이로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